스타를 읽어드립니다의 안지종입니다. 미스터트롯 18개월을 총정리하는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히로에락, 히로까지 했죠. 이번은 슬픔입니다. 보는 내내 18개월 동안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뭐 그렇게 슬플 일이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얘기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꽤 먹먹해질 겁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가장 먹먹했던 순간, 저는 이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던, 내 삶의 등불이었던 할아버지를 여인 정동원 군입니다. 지난 2020년 1월 16일이었죠. 정동원 군의 할아버지가 폐암 말기 투병 중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실 정동원 군은 미스터트롯 출연 전에도 영재발굴단이나 놀면 뭐하니, 인간극장에 출연을 하면서 이름을 알렸는데, 그때 정동원 군 곁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할아버지였습니다. 항상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결국 미스터트롯은 할아버지 없이 정동원 군이 홀로 서기로 무대에 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도중에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거죠. 정동원 군이 미스터트롯에 출연하게 된 계기, 정동원 군이 직접 얘기를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TV에 나와서 노래 부르는 걸 투병 중인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 왜냐면 그 모습을 볼 때 할아버지가 가장 행복해 하셨으니까요. 그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미스터트롯에서 많이 유명해져서 TV에 꼭 나가겠다 라면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탑7 안에 들었고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단독 콘서트까지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이 단독 콘서트 자리에 할아버지가 있었으면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셨을까 싶은데 그 모습은 보지 못하신 거죠. 이 당시에 미스터트롯을 함께하던 동료들은 한 걸음에 다들 빈소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의 빈소를 지키는 정동원 군의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어린 나이죠. 13살 장손. 하지만 그 안에서는 의연하게, 의젓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죠. 이 시기가 미스터트롯 본선 3라운드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김호중, 이찬원, 고재근 등이 이 청춘을 주제로 안무를 짜면서 연습을 하던 중에 비보를 듣게 된 거죠. 이 팀원들은 당연히 장례식장을 찾았고요. 그 와중에 또 다른 멤버들도 찾아왔습니다. 또 다른 10대 출연자였죠. 남승민 군은 슬프지 않냐고 물었는데 정동원 군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슬프지만 참는 거야. 울면 할아버지가 안 좋아해 라고 말을 했고요. 장민호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사실 누구보다도 가까운 피부치 같은 대상인데 우린 끝까지, 동원이 네가 클 때까지 지켜줄 거야 라고 위로를 했고, 와, 이걸 진짜 지금까지 장민호 씨가 지키고 있죠. 정동원 군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서울에서 하동까지 형, 삼촌들이 와줘서 너무 감사했다라고 속마음을 내비쳤고요. 이 경연에 나선 이들이 일종의 추모곡처럼 첫 곡으로 부른 게 바로 백세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보를 접한 정동원 군은 슬픔을 이겨낸 모습으로 오히려 희망가를 불러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했죠. 이때 심사위원석에 있던 조영수 씨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평가라는 말을 하기 싫고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느낌이다. 그리고 장윤정 씨 역시 정동원 군은 앞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수가 될 것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트로트, 보통 한과 정이 담겨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10세 소년이 그 한을 이해할까? 어떻게 표현을 할까? 정동원 군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걸 미스터트롯을 통해서 그를 지켜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나이가 어려도 정동원 군이 부르는 노래에는 진심과 힘이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슬픔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유독 눈물이 많았던 누구? 이찬원. 지난 1월입니다. 사랑의 콜센터에 출연한 이명웅, 외로운 이들을 위한 이 위로곡으로 감동을 안겼는데 이 방송 중에 이찬원 씨가 펑펑 눈물을 쏟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명웅 씨가 이정선의 외로운 사람들을 선곡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때 이명웅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자가격리를 해봤지 않냐? 힘겨운 시기를 보냈다.
평소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집에 있어 보니까 너무 외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사랑이 필요하구나 생각했다. 비단 연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와의 사랑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고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를 설명을 했죠. 당시 임영웅 씨가 자신의 감정을 담뿍 담아서 이 노래를 선곡을 하고 또 소화를 했고 특유의 울림 있는 목소리에다가 그 진심까지 더해지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노래 듣고 있다 보니까 미스터트롯 탑6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 특히나 이찬원 군은 김희재 씨의 품에 안겨서 오열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작년에 자가격리를 해봤지 않나. 이게 포인트예요. 올해도 뽕숭아학당 촬영하다가 멤버들이 집단으로 감염 사태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지난해 뭐가 있었죠? 이찬원 씨가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일이 있었죠. 그때 결국 활동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멤버들은 추가 확진은 없었지만 자가격리 기간을 가져야 됐죠. 그때 녹화가 잠시 중단됐고 방송도 어느 정도 중단이 됐죠. 그때 오히려 동료들은 이찬원 씨를 많이 힘들었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독입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그 시기만 해도 작년은 코로나19에 대한 공포심이 더 클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백신도 없을 때였어요. 코로나에 확진되는 것 자체가 청천벽력 같은 때였는데 이찬원 군이 나 때문에 다른 이들까지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몸도 안 좋지만 마음은 더 아팠을 겁니다. 임영웅 씨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니까 이찬원 씨 입장에서는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로 끝나면 저희가 유독 눈물이 많았던 이찬원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죠. 또 한 번 이찬원 씨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때는 지난 6월입니다. 뽕숭아학당에서 이찬원 씨가 또 한 번 눈물 세례를 보여줬는데 이날 방송에서는 캠프파이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캠프파이어 자체가 여러분들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불멍, 보고 있으면 뭔가 좀 찬해지는 올라오는 게 있어요. 대낮에 캠프파이어 하나요? 아니잖아요. 뭔가 좀 어둑어둑해지고 감성에 젖을 때쯤 시작을 하는데 이때 MC 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몰래 온 손님이 있다. 특히 이찬원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다는 분이 있다라고 말해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기억나시죠? 기억 못하시는 분들은 그 편을 놓치셨을 테니까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찬원 군을 찾아온 손님은 다름 아닌 바로 이찬원 군의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단어인데 이 어머니의 김미경 씨의 모습을 보자마자 이찬원 씨 어쩔 수 없이 또 수도꼭지가 터졌습니다. 한참을 안겨서 이 반가움과 그리움 때문에 계속 눈물을 흘렸고요. 기억나시죠? 앞서 멤버들이 어머니와 만나는 편이 있었는데 이때 이찬원 군은 어땠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어머니를 화면으로만 만나야 됐어요. 생각해보세요. 코로나19 초창기에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온 곳이 어디였죠? 대구였죠. 지역 간 감염 때문에 지방에서 누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꺼리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찬원 군은 다른 멤버들이 다 직접 어머니를 만날 때 이찬원 군은 화면으로만 만나야 되고 그때도 너무 보고 싶다고 오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머니가 눈앞에 나타난 거죠. 게다가 몰래 온 손님. 진짜 몰랐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 눈물의 순간입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요. 아듀 미스터트롯 탑6. 자, 지난 10월입니다. 미스터트롯 탑6가 사랑의 콜센터를 통해서 마지막 인사를 전했어요. 그 이후에도 뽕숭아학당이 방송됐지 않냐라고 되물을 수 있는데 저희 이 올드스타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영웅과 김희재가 뽕숭아학당을 먼저 떠났고 나머지 멤버들이 최종 종영을 맞았죠. 결국 탑6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종영을 말씀드린 마지막 무대는 사실상 사랑의 콜센터였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방송은요, 탑6가 시청자들을 위해 특별 기획한 편이었습니다. 이날 탑6는 추억 꾸러미를 통해서 그동안 큰 사랑을 받았던 명곡 무대들을 다시 선보였는데 무엇보다 이제 탑6의 마음속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는 이야기 꾸러미가 공개가 됐는데
지난 1년 6개월간의 서사가 담긴 무대를 보면서 시청자들이 다시 한번 이 탑6와의 추억들을 되새기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 영탁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전에 그룹 활동을 해봤어서 해체 후 공허함과 아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멤버들에게 고맙고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을 했죠. 충분히 아쉬운 순간인데 항상 그렇지만 눈물, 특히 남자 6명이잖아요. 사실 남자들끼리는 잘 안 울어요. 왜냐면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건 창피가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야, 남자가 무슨 눈물이냐. 근데 눈물이 어느 시점에 터졌는지 기억나세요? 정동원의 무대였어요. 정동원이 인순이의 아버지를 선곡을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반 동안 저희 아버지 역할을 형 삼촌들이 해줘서 선곡하게 됐다. 삼촌 형들과 같이 생활한 게 음악 생활을 시작하고 절반 이상을 같이 있었다. 형들이 다 같이 내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무대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이때까지 성장할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모든 멤버들이 참았던 눈물이 다 터진 거예요. 그때 장민호 씨가 동생들이 노래를 잘해서 좋은 에너지를 드릴 거라는 건 믿는다. 그런데 자칫 외로운 마음이 들까 걱정된다. 외롭지 않은 노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이명웅 씨가 마지막으로 선곡했던 노래 기억하시나요? 고 김광석의 기다려줍니다. 다시 돌아올 탑6를 기다려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탑6가 또 마지막 무대는 함께했죠. 이상은의 언젠가는. 이 언젠가는 결국 다시 만나니까 기다려달라는 약속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큰 절을 올렸습니다. 사실상 미스터트롯 탑6의 길고 긴 여정의 마침표였어요. 자, 오늘 희로애락의 애 어떠신가요? 들어보니까 정말로 눈물나게 슬펐던 순간 맞는 것 같으신가요? 맞다고 생각하시면 아직도 안 해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은 희로애락의 마지막 편이죠. 락, 즐거움. 뭐 내내 즐거웠겠지만 그 중에서도 즐거움 오브 즐거움, 진짜 즐거웠던 순간을 꼽아보겠습니다.